1장 C 프로그래밍 시작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C 언어 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개발 툴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수업에서는 저는 코드 블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뭐 밑에 두 개 중 어떤 걸, 세 개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해 봤는데 개발 툴 소개할 때 이 헬로 월드에 나타난 그 각 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다음 자, C 언어는 보면 1970년대 초에 켄 톰슨이라는 분과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만들었대요. 이 두 분이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1960년대 사용 중이던 BCPL이라는 언어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이 언어를 켄 톰슨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한 B 언어로 개량을 했대요. 발전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언어를 벨 연구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이 B 언어를 좀 더 수정하고 보강 발전시켜서 C 언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벨 연구소에서 켄 톰슨을 중심으로 유닉스 운영 체제의 초기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닉스의 기존과의 이식성 향상 및 유틸리티 개발에 C 언어를 적용하면서 유닉스 개발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이렇게 해서 C 언어와 유닉스가 합쳐져서 컴퓨터 역사의 큰 한 획을 긋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C 언어가 이후에 많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영향을 주고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우리 BCPL에서 B 언어라는 게 발전이 됐고 B에서 C 언어로 발전이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C 언어에서 직접적으로는 C++로 발전을 해 나갔고 또 다른 객체 지향 언어들은 이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적인 형태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바나 C#,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더 발전된 언어로 진행돼 나갔대요. 자, 이게 이제 우리 C 언어에 대한 역사 및 간략한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특정 하드웨어에서 자, 여기에 특정 하드웨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자, 특정 하드웨어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일 이걸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 하드웨어, 수행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합친 걸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정 하드웨어란 주로 이 CPU를 의미하게 되는데 PC나 노트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텔 또는 AMD 이런 x86 계열의 CPU가 존재하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이동형 장치에 많이 사용하는 ARM 베이스의 CPU도 존재하죠. 이거 외에도 뭐 더 다양한 CPU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CPU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곳에서 사용하는 기계어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고 또 그 기계어로 지원하는 어셈블러가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작 방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구분이 될 거예요. 다음 수행하고자 하는 일이란 처리할 동작들의 과정을 정리하는 거고 이러한 좀 더 효율적인 정리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과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이게 하나의 일이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컴퓨터 언어를 선택해서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하는 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컴퓨터 언어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만능인 건 아니고, 우리가 C 언어는 주로 이제 운영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컴퓨터 구조와 밀접한 시스템과 밀접한 곳에서 주로 많이 적합한 언어거든요. 우리가 이 C 언어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가 HTML이라는 이런 마크업 랭귀지라든지 여기에 CSS 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러한 언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의 일부 성능을 개선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 할 때는 또 이러한 언어를 C 언어나 C++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C 언어를 배운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 한 것은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논리의 흐름을 익히고 알고리즘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 과정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두 과정이 이제 익숙해지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구조적인 지식도 필요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CPU의 하드웨어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C 언어란 무엇이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서의 C 언어의 역할은 어떤 건지를 알게 됐죠. 자,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여기서 프로그래밍 과정과 프로그램의 실행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분들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CPU, 여기에는 메모리의 메인 메모리에 해당되는 램, 그 다음 여기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하드디스크, SSD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얘들은 디지털 디바이스예요. 디지털 디바이스고, 다음에 여기에 이것들은 다 반도체라는 것들로 대부분 이루어졌죠. 특히나 이 CPU와 램,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라는 물건이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 램이나 CPU에서, 특히 이 램에서 우리 최소 단위, 이 가장 작은 부품의 가장 작은 단위 한 덩어리가 하는 역할이, 이 물체가 전기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게 또는 못 흐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기가 흐를 때를 1,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를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주하는 이 하나를 우리는 반도체에서 1비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0과 1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 디지털 장치들의 특징이죠. 특히나 이제 CPU와 램, 이것들이 이 0과 1의 숫자들의 조합으로 이제 명령들을 만들고 처리를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러한 이진수를 조합해서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만약 10101이라는 이 값은 메모리의 데이터를 이동시켜라 라는 이런 명령을 가졌다라고 하고, 만약 10100 이거는 데이터를 메모리를 삭제해라 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이러한 명령들이 아주 더 많이 있겠죠,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근데 이게 이런 0과 1의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단계를 CPU를 만드는 곳에서 어셈블리어라는 걸 제공을 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유닉스를 만들었던 켄 톰슨이라는 분은 이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었던 거죠.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이걸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셈블리어는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또 다른 어셈블리어로 다시 만들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C 언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니까, 자, 잠깐만, 여기에서 어셈블리어도 이게 이제 어셈블리어로 코드를 짜면 이걸 이런 기계어로, 순수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게 어셈블러라는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해서 기계어로 동작을 하는 거고, C 언어로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여기서 또 C 언어에서 컴파일러라는 게 어셈블리어로 변환을 해줘요. 그러면 또 그 변환된 어셈블러가 이제 기계어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단계가 가는데 여기서 이제 C 언어로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면 이 어셈블러 부분을 컴파일러가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만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C 언어로 작성된 아주 많은 A, B, C, D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다는 거죠. 손댈 필요 없이 그 해당 새로운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컴파일러를 준비를 해주면 이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로 변환을 하게끔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 언어가 인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식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단계들은 우리가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컴파일러를 주는 곳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C 언어 문법이라는 걸 배워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죠. 코드를 만드는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배워서 그 문법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뭐뭐뭐.c라는 이름의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아직 완전한 기계어 코드는 아니고 이제 번역기 컴파일러가 진행이 되면 이제 해당 목적에 맞는 어셈블리어로 변환이 되는 거죠. 변환이 되고 이걸 최종 단계에서 링크라는 애가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형태의 기계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 컴파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까지의 단계를 하나로 그냥 간략하게 컴파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IDE라고 부르고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용할 게 앞으로 코드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브 C++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기타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편집하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파일러와 링크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걸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이 좀 낮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조금 늦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 코드 블럭이라든지 네브 C++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설명하거나 하는 모든 예제들을 코드 블럭을 기준으로 일단 동작을 시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것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 IDE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